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머니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작 여러분들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분위기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역시나 좀 노하우를 볼 수 있는 수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섹터별로의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시작 속에서의 또 힌트는 어디 있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걸 좀 준비했을까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열풍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또 열심히 달리는 2차 전지 속에서 코스닥의 흐름들도 살펴보게 되면 또 강세, 상승 반전한 움직임들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도 좀 눈여겨봐야 될 또 대목이 아닌가 싶은 게요. 인닌 니켈 재련소 호재에도 반등하는 움직임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시원스럽게 엑셀을 밟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젠 초전도체주를 보면 아이고 무섭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심장을 몇 번을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어제는 좋아서 심장을 쓸어내렸다면 오늘은 심장이 뚝 떨어져서 쓸어내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테마주를 보시게 되면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표가 네이처를 통해서 나왔고요. 여기에 롤러코스터를 탄 종목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흐름 보시면 다 상한가였거든요. 근데 고려제약이 지금 22%, 그리고 대창 25%, 가장 깊게 많이 빠졌던 거는 인지컨트롤스,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깊게 밀린 움직임들,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주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사 합병이 아닌 2사 합병으로 좀 결정되게 나면서 관련주들 좀 주로 밀렸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헬스케어는 1%, 셀트리온 본주는 1%대로 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빅파마의 성장에 초석이 될 거다라는 셀트리온의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일단 당장 좀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또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그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버툴리눔 톡신 대체 신소재를 또 등록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지속됐죠. 따라서 시간 외에서도 여기에 대한 훈풍은 이어졌고요. 또 살펴보시면 성신양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800억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소식, 시간 내에서도 이 모멘텀 받으면서 거의 10%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또 셀트리온 제약은 4%대로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 마치고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셀트리온 그룹에서 추진 중인 사업회 간의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밝히게 되면서 이 종목만큼은 시간 내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주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희비가 엇갈림 양상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점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다면 또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장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유쾌한 가입니다. 예비연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이제 그 목요일 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풍선 효과다. 한쪽을 꾹 움켜쥐면 한쪽이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그런 얘기 드는데 오늘 딱 보세요. 초전도체 관련주 꾹 찌니까 어디가 부풀어 오르냐? 다시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부풀어 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몰려 있는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비이성적인 시장이거든요. 나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이게 딱 계륵이에요, 그죠? 네. 닭가슴뼈 아. 먹을 것도 없고, 네. 근데 남줄락하기 좀 아깝고 이제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불건전성이 불러온 시장의 어떤 불건전성이 불러온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면 너무 몰렸잖아요. 그죠? 초전도체 몰렸다가 2차 전지 몰렸다가 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좀 불건전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 트리클 다운은 하나도 없고 낙수 효과 전혀 없고 그냥 단지 두 군데만 계속 몰리는 이 불건전성이 불러온 인위적인 건전한 조정 아니에요. 인위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의도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또 예비연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예비연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링크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요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QR코드 지금 나와 있죠. 스캔하시고 448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저희 힌트 드릴게요. 종목면도 맞춰주시고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종목 상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봐야 했던 이슈 하나를 딱 꼽자면 예비연구 전문가님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기사를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상승세탄 유한양, 유한양의 네. 폐암 신약. 내년 미국 수출 3배 늘릴 것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이분은 이제 조욱재 유한양행 이제 대표입니다. 사장님. 네, 대표님. 이 유한양행이 사실은 유한 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 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대표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사만 존재하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조욱재 이사님인데 네. 유한양행은 뭐 옛날부터 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버드나무 모양 그룹의 어떤 그 상징이 버드나무였어요. 예, 수양 버드나무 네네. 그거였는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거기서 뭐 은행나무에 뭐 진코민도 뽑아내서 진코민이라는 약도 팔고 그 유일한 선생 그 창립자죠. 네. 그분께서 이제 쭉 이어져 온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왜 이제 중요해졌느냐?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어요. 그죠? 업력이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될 이유는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지금 혹시 우리 앵커님 부모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만으로 해서 한 31입니다.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요? 부모님. 저의 나이 좀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63년생이에요. 네. 우리 앵커님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서 제 앵커님은 나이를 여쭤보셔서. 20대인 거 내가 알고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30대예요. 네. 네. 보이기는 네네. 20대로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화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63년생이요. 63년? 네. 예. 저하고 딱 10살밖에 차이 나지 않으시나. 예. 자, 네. 그 이제 63년생. 이때가 63년생이면 네. 딱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죠? 그렇죠. 그 이분들이 이제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층인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 세대로 들어가셨죠. 맞죠, 그죠? 아직은 은퇴는 안 하셨는데 곧 하실 것 예, 같아요. 은퇴 세대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 네. 63년생, 62년생 그 앞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 세대로 들어갔죠. 이제 우리나라가 뭘로 가고 있느냐? 초고령 고령화. 사회 그쵸. 이걸로 가고 있죠. 네네. 자, 이걸로 가고 있다는 거 이분들의 이제 그럼 꿈은 뭐냐? 이분들이 갑자기 어머니한테 지금 꿈이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사회에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나는 사업가로 성공할 거야. 이러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꿈은 아이고 뭐 안 아프다 가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이 최고죠. 예, 예. 네. 무병장수 딱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관심사예요. 무병장수. 근데 이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가장 인구층이 두터웠고 우리나라 경제의 60%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 세대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건강이 된 거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폐암 신약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폐암 신약이냐? 우리가 항암 치료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너무 막 허망하게 무너져 가는 걸 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는 아직은 없어서요. 네. 그 진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너무 진짜 허망하게 무너져요. 온 이제 힘도 다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항암 치료라는 게 나쁜 세포, 즉 우리가 노리는 그 암세포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T세포도 죽이고 우리가 좋게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세포들 있잖아요. NK세포도 죽이고 다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머리카락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항암 치료 한 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유한양이 하고 있는 건 표적 항암입니다. 야, 너 거기 딱 서. 너를 딱 찍어서 내가 죽일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표적 항암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암 이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질이 거죠. 다르다. 예, 예. 우리가요 실제로 지금 서점에 가 보시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how to live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how to live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점점 뭘로 넘어가냐? how to die.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엑시트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 뷰티풀 바이바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이게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인데 사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정리하고 가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암 치료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면 이거는 아름다운 엑시트가 힘들어져요. 그죠? 뷰티풀 엑시트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한양행을 조금 유한양행 이 기사가 결국은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황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초고령 사회에서의 제약바이오 업황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뷰티 이런 쪽이 아닌 how to die,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건강 뷰티풀 엑시트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도 그만큼 지금 건강에 대해서 뭐 주시장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 해석해 보면 주도 섹터를 뭐 제약바이오로 보고 계신다라고 예.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유망주는 또 유한양행 역시나 네. 좀 들고 오셨네요. 제약바이오 업황이 지금 많이 사실 조정이 그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조정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근처에만 이렇게 돌아다녀도요. 여기 이제 뭐 퇴계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장충로 뭐 종로 이런 쪽을 쭉 돌아다녀 보시면 예전엔 젊은 사람이 많이 보였죠. 여기 이제 뭐 인사동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보였고. 근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어르신 노인분들 분들이 훨씬 많아요. 많습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층이 점점 노인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업황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업황이라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적 항암 시장의 국내 선두주자가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네. 예, 표적 항암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결국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이 표적 항암이 반드시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 한미약품이 이 유한양행이 한미약품하고 더불어서 네. 비만 치료제 시장. 예. 거기도 굉장히 그렇죠. 네. 이거 핫하죠. 핫하죠.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미용에 크게 신경을 쓰시진 않았어요. 근데 건강하면 되니까요. 요새는 그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시고 이 그쵸? 비만하지 않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복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 시장도 점점 확대되죠. 비가 커지고 있다는 그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임상 2B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거의 뭐 임상 2B상이 끝나고 나면 네, 거의 임상 3상 이제 판매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그죠? 기대를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한양행의 비만 치료제도 임상 1B상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유한양행은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지금 가시적인 성장. 우리가 가시적인 성장 그러면 딱 하나예요. 네. 야, 숫자 나와? 실적 나와? 이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그렇죠. 네. 그게 뭐, 그 회사는 이익이 나야 유지가 돼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 유한양행을 조금 눈여겨보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표적항암 치료제 뭐 선두 주자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좀 다각화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실적에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또 언제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스케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얘기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에 대한 얘기도 안 들어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밤 9시에 무료 방송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보통 요새 이제 어떤 한 섹터만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두 섹터가 이제 합쳐서 일을 하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콜라보한다. 콜라보.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죠. 네네. 콜라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합종 연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굉장히 구세대니까 어렸을 때 이상한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의료, IT, 크로스. 네, 이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료와 IT가 크로스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구미 당기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밤 9시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오늘 들고 오신 또 종목의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의료. 의료와 IT의 IT. 크로스. 알겠습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보죠. 의료랑 IT가 크로스된 게 공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다라고 힌트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종목명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들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저희가 잠시 뒤에 봐드릴 예정이거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셔서요.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캔하고 들어오시고요.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예병구 대표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들 한번 함께 해보시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거예요. 아유, 감기가 걸렸네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잡채님의 삼화전기 볼게요. 23,500원에 20% 비중. 저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삼화전기 지금 매수가는 어느 타점에서 좀 들어갔으면 괜찮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지금의 매수가 괜찮나요, 전문가님? 삼화전기를요? 네. 지금 네, 지금 매수가가 23,500원입니다. 23,500원인데 네, 비중 한 지금- 20%니까 지금의 단가, 매수 단가 좀 괜찮게 보시나요? 지금 추매를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질문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없었는데 네. 추매는 좀 하면 어떨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네. 전망, 업황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삼화전기가 뭐 지금 사실 이제 이게 배터리와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그렇죠. 글쎄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실적이 주가도 같이 뒷받침이 가는데. 돼야 이제 주가가 네네. 오른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오르고 그 기대감에 뭐가 받쳐줘야 되냐? 실적이 딱 받쳐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또다시 이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거기서 실적이 받쳐져서 딱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쉽게 무너진 이유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실적이죠. 그러면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삼화전기가 그래도 변동폭은 크잖아요. 변동폭이 크니까 이제 지금 이만큼 손실 나도 못 팔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명제에서의 반대급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변동성이 좋고 언제든지 상한가 한 방이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흐르고 있어도 나는 못 파는 거예요. 그죠? 저라면 이거 교체 매매합니다. 뭘로? 엔캠으로. 실적 얼마든지 좋은 회사인데 굳이 실적 얼마든지 좋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쪽이고 아직 오른 바 없고 진짜 시장의 빛을 제대로 발휘하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차라리 이거에 물려 있느니 딱 그 엔캠으로 교체해서 나는 이거 장기 투자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입장 바꿔놓고 얘기하자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적이 기반되어야지만 주가도 같이 올라가거나 선행될 수 있다라는 점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될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지는 김수구님의 사연도 만나볼까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4,300원에 30% 비중이고요. 감자도 있었고 유증도 했고 그나마 물 타서 평단이 4,300원인데 아니 언제쯤 4,000원대로 가는 걸까요? 2년이 넘었습니다. 와. 2년 넘었겠다, 그죠? 네, 2년이 넘었대요. 이게 뭐 코로나 때부터 쭉 그럼 들고 계셨다는 건데 이거 뭐 오리엔트 그래요? 전공도 매 네. 한 가지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죠, 그죠? 그쵸. 실적 전망치가 계속 어둡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럼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느냐? 꼭 그것도 아니었고, 그죠? 이거 이제 유일한 모멘텀이 최근에 이제 한번 올해죠. 올해 5월달에 한번 푹 튀어 올라온 거는 M&A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이었어요. M&A 때문에. 네, M&A 때문에. 그 M&A가 불발로 지금 이제 거의 돌아가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제 쭉쭉쭉쭉쭉 빠졌던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지금, 모멘텀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M&A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어떻게 보면 오리엔트 전공을 노리는 쪽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시총이 되게 낮습니다. 시총이 400억이 안 돼요. 그죠?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M&A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싼 회사를 찾겠죠. 그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총 400억도 안 되니까 얼마나 노리고 싶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주식 긁어 모으면 어찌됐든 M&A 해서 회사 잘 키우면 몇 년간 회사 또 잘 키우고 가면 잘 팔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점에서 봐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회사 경영이 전혀 뜻은 관심 없습니다만
제가 입장 받고 그들의 M&A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제일 탐나는 회사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우발부채도 없애야 되고 부회부채도 없애야 되고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에서의 네. 투명성은 좀 확보돼야 되겠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 제일 좋아 보여요. 왜? 시총이 일단 낮으니까. 그죠? 그리고 회사가 업력이 짧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좀 딱 노리기 좋아요. M&A 쪽 바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지금 붙을 수는 있다. 근데 그때 상승할 때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M&A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인수대금이 모자라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한 번은 크게 오를 수 있다. 잘하면 4번 정도 올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딱 그때 나오면 이거는 뷰티풀 엑시트만 필요한 거지. 여기서 나는 반드시 수익 보고 나가야 되는 법칙은 없다는 거죠. 그 관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뷰티풀한 엑시트, 아름다운 좀 탈출을 꿈꿔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또 방법이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M&A 관련해서 또 바닥에서 노리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도 또 M&A 관련한 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그동안의 또 얘기들, 과거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멋쟁이 프로도님의 사연도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11,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전년 대비로 또 95%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가도 이에 좀 타격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예. 이것도 근데-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실적이 네. 안 좋죠. 근데 이게 네, 셋다 정도점이 좀 사실 실적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때 뭐 한참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세토피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으나 안 좋으나 사실 뒷걸음질 치는 것들이 많아요. 왜? 제가 풍선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면- 초전도체 몰렸다가 이거 초전도체 꾹 누르니까 이쪽 네. 2차 전지가 2차 다시 전지 뽕 가고. 하고 풍선 효과라니까요. 그쪽 두 군데에서만 수급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뭐 중요치 어떻게든 않다. 자 그쪽 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와와와와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바이넥스도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올라오려면 올라올 만한 끈덕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오리엔탈 전공은 시총이라도 낮아요. M&A 하고 싶겠죠, 그죠? 이거는요, 시총이 3천억이 넘어요. 누가 M&A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네, 네. 돈 있는 사람도 이거 실적이 이렇게 적자심하고 이러면 M&A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조금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들고 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뷰티풀 엑시트를 꿈꾸셔야지 이거 내가 반드시 수익 내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뭐 좀 내겠다 이런 좀 관점으로 보는 것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또 얘기를 이게 해주셨... 철저하게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사실 종목 상담은 제가 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종목은 사실상 이걸 내가 뭘 함부로 예단해서 말하기 힘든 복잡하고 미묘한 복잡다단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권리관계,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하죠. 사실은 법학은 이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건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 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정도로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여러분들 또 공략주에 대해서 수익률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화면을 통해서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종목은 36.56%로 일단 너무나 수익률이 좋았는데 매도했던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젠이란 종목,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들고 가실지도 궁금하네요. 33.73%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후로는 뭐 농심, 아스타, 소니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아스타는 재매수했다는 종목 참고해 주시면서요. 18%, 소니드는 6%의 수익률을 나타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참 좋은데 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은 또 한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즌 볼까요? 33.73% 7월 28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예, 그 전에 제약바이오 이제 이제 좀 제가 멀리 볼까요? 이 중에 제일 기뻤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아스타 아닐까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아, 별이여, 너는 빛을 잃지 않았구나 이거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 예, 빛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 가요. 다시 그 저점을 우리가 잘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잘 올라왔죠. 그쵸.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지금. 사실 보유자분들이 더 좋아요. 네. 네, 그렇죠. 정말. 아스타는 이게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스타 이게 지금 벌써 제가 네. 4,000원 밑에서 한번 큰 수익을 냈죠. 네. 4,000원 밑에서 거의 3,000원까지 갈 동안 큰 수익을 한번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났죠. 대단하죠. 거기서 이제 또 쭉 조정 들어왔을 때 또 해갖고 또 수익이 났죠. 네. 그 최근에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팔아라. 요거 딱 얘기해 주면서 매도 시점 잡아드렸고. 네, 그럼 아스타를 그냥 먼저 봐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다시 매수 시점을 딱 잡았는데 네 개 주셨죠. 잡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잡고 예. 나서 계속 지금 올라. 너무 지난주 대단해요. 목요일. 나이스. 네, 정말 근데 대단하시네요. 더 갈 거예요, 아마 아스타는. 지금 11,000원 이상은 다시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별은 빛을 잃어야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앵커님은 네. 빛을 잃지 않았어요. 매력이 넘치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별은 딱 빛을 딱 잃는 순간 매력이 없어지지만 네. 빛을 안 잃으면 그 매력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주면 나한테는 찬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빛을 잃지 않고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스타 봤다면 시즌 볼게요.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이제 무병장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또 제약바이오 꿈의 종목이잖아요. 네. 이것도 좀 꿈 더 꿔볼까요? 네, 또 네. 꿈을 더 꿔봐야죠. 아직 배고픕니다. 여전히 스틸 헝거리한데. 네. 자, 이 시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진단 장비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가 그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실제로 계속 늘고 있고 주변에 점점 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이거에 대한 요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자, 이 차트 모양도 보면 한 번에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정의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계속 모으고 있다.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거는 흐르는 모양이 아니라 누군가가 모아가는 모양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어떤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의 매수 타이밍 여기에 딱 맥점 구간이에요. 사실은 이 근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근처에서 절대 아래로 갈 수 없어요. 그거는 결국 언더슈팅일 뿐이에요. 이건 손절가 없이 그냥 쭉 가셔도 돼요. 자, 그렇게 딱 강하게 얘기 드릴게요.
뭐 누군가 모아가는 종목이다라는 것만큼 참 메리트가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차트 잘 보시면서 수급적인 측면들을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지는 소니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니드는 우하향의 곡선을 탄 것 같아서 바닥 지지 구간일까요? 이제 바닥 좀 지지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온다던 그 대통령 왜 안 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온다면서요. 왜 안 와요? 왜? 네. 비행기 안 떠요? 이러면서.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네. 도대체? 온다던 그 대통령이 안 오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자, 뭐 물론 이제 온다던 그 대통령이 지금 안 와서 사실 이런 또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거래량 거의 없이 그냥 빠진 거예요. 이거를 뭐 바닥 논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뭘 바닥을 논해요. 이미 바닥이지. 바닥에서 그냥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 네, 장중에는. 네. 근데 그렇죠. 장 후반에는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반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러면 네. 이 한 방은 어디서 터져 나오냐? 그게 중요하죠. 그분이 와야 돼요. 그 오신다던 그분이 왜 안 와요 오겠죠, 도대체? 전문가님? 오긴 오시겠죠? 반드시 와야 네, 돼요. 네. 빚 갚으러 와야죠. 와야 돼요. 빚 갚으러 빚을 어떻게 갚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왜 안 와요 도대체? 네, 오시려고 하면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오매불망 저희도 그렇죠. 소니드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네, 오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쪽 나라 대통령 이름 바웬사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으로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뭐 1%대 강세,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또 모멘텀도 탄탄하고요. 뭐 실질적인 측면들도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그분이 와야 돼요. 같이 와야 돼요. 예, 같이 그분이 모였기 지금 때문에. 그분이 같이 모셔야 네, 돼요. 그럼 같이 가겠죠. 네, 같이 네. 가야 되는. 그만큼 수주를 해놨으면 그치. 빚도 갚아주고 그죠? 와야죠. 네. 바연사 말고요. 바연사는 옛날에 대통령이셨고 그분 오셔야 돼요. 그분 오셔갖고 문제는 결자 해지 그죠? 네. 결자 해지 묶어놓은 사람이 와가 애들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항공우주하고 네. 소니더, 네, 소니드. 소니더 두 종목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참 진짜 대통령이 뭐 약속을 그렇게 밥 먹듯이 그죠? 오셔야 돼요 반드시. 네, 지금 오시게. 오셔서 이 종목에 이런 까맣게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을 뽕 뚫어 네, 주셔야 속 돼요.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분 때문에 지금 두 종목이나 정말 괜찮아요. 어쨌든 그죠? 오실 거라 믿고요. 그분 때문이었는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네. 그분은 오기는 반드시 옵니다. 네, 올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오느냐가 관건 이거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투젠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한 6일 전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네. 일단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로도 증가를 했고 뭐 실적적인 측면들도 좋은데 이게 업황적인 분위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2차 전지랑 초전도체 관련주 쪽으로만 수급 쏠림 때문인지 이것도 알고 싶어요. 자, 지금 최근에 광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네. 어떤 내형적 성장, 외형적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들고 그때 얘기해 알려주셨어요. 드렸잖아요. 쇼호스트처럼. 그쵸? 아우씨, 기억나요. 새 핸드폰이에요. 두 개를 들고서. 그러니까 네, 그쵸? 이런 이 초고사양의 스마트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광고 시장도 보면 여러분들 MMORPG 게임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옛날에는 페이 투 윈. 야, 이기려면 난 현질해야 돼. 이래갖고 막 현질을 하던, 그쵸. 예, 지불을 하던 현금으로 그 시대에서 지불한다. 현금으로 네. 지불하던 그 페이 투 윈 이기기 위해서 지불한다. 그쵸. 이 시대에서 뭐걸로 바뀌었느냐?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P2E. P2E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예. 요즘도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젊은 애들 보면 뭐 코인을 모으는 로블록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클래식 게임이 어떤 좀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게임 회사의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 이런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K 웹툰 너무 유명하죠.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굉장하죠. 그죠? 네네. 그 K 웹툰의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미투제니. 미투제니 그 모회사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바닥이에요. 뭐 아무리 봐도 바닥입니다. 이 바닥권 영역에서 잘 매수하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100%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한 또 수익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공략주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힌트를 또 드렸을 겁니다. 저희 드렸죠. 첫 번째 어떤 힌트였냐? 의료와 IIT에 대한 합동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합종 연횡 주목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크로스가 될 만한 종목을 알고 계신다면 종목명 올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도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상 판독. 우리가 이제 CT나 MRI를 찍으면 이 영상 판독을 AI가 한답니다. 그래서 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어. 근데 이 AI가 그걸 판독한다는 거죠. 내 가슴을 네가 왜 봐? 그죠? 그거. 이제는 AI가 영상도 판독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힌트예요.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신다면 바로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눌러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저희가 맞추신 분들 추첨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종목명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장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첫 번째 힌트, 의료와 IT의 크로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상 판독도 해준다라는 게 두 번째 힌트였는데 세 번째 힌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래도 모르면 뭐 정말 너무 심한데. 그죠? PD님은 너무 쉽다 했는데 너무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우리 쇼미더 시즌 1 때, 쇼미더스타, 네. 시즌 1 때 제가 얘기했던 그때가 13,000원대였어요. 그 종목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무 올라버렸어요. 많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그때가 13,000원이었다. 신경질 나는. 자, 사실 네. 이 회사를 오늘 장중에 이제 선택을 했어요. 초이스를 했는데. 네. 야, 이게 잠깐 제가 이제 오늘 뭐 기업 탐방이 있어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이제 이미 선택 다 하고 원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확 뛰어올랐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플러스 1%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플러스 5%가 되고. 와. 그리고 시간에도 네, 지금 네. 오르고 있어서 시간에서도요? 사실 이게 뭐 내일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뭐 일단은 네. 저는 확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들어가도 어디냐 무릎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릎이다. 지금은 어느 지금은 구간을 무릎이다. 들어가도 무릎이에요. 그게 약간 위에 밑무릎이냐, 약간 중간 무릎이냐, 그거의 차이일 약간 뿐이지. 예, 아래 무릎이냐. 아래 무릎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지금은 이거 무릎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힌트가 뭘까요? 자, 무릎에 있는 뼈를 갖다가 판독한다. 딥본. 그죠? 머리를 판독한다. 딥 유로. 가슴을 판독한다. 딥 체스트. 폐를 판독한다. 딥 렁. 자, 이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우. 그냥 딥을 쳐보시면 되겠죠. 앞에 딥자 다 붙어 있잖아요. 네. 딥 렁, 딥 체스트, 딥 본, 딥 뉴로 다 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자리가 딥이라는 얘기겠죠. 자, 너무 힌트 다 쉬워요. 나갔어요. 그렇죠. 이미 다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는 눈치라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님은 딥 노이드라고 했고요. 뭐 밤하늘님도 딥 노이드, 노이즈라고 영미님께서 재밌는 답변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다 딥 노이드요라고 하는 만큼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답이 맞을까요? 딥 노이드? 예, 딥 노이드 맞습니다. 네. 예, 뭐, 쉬워요. 예, 굉장히 쉬웠죠. 사실은 네. 시즌 1 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이 의료와 AI가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이제 의료 시장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것도 나왔죠. 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서 뭔가 이 작은 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았는 걸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옮길 때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CD에 이렇게 담아줬어요. 아. 그죠? 그때 기억나시죠? 옛날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지금도 그랬던 것 그랬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의료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병원마다 전송하라고 정부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료용 AI 쪽이 자꾸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밤 9시에 여러분들 가격 전략과 더불어서 긴 이야기들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뿐만 아니라 밤 9시에 하는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은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있어요. 네. 부정론의 대표적인 분은 루비니 교수라고 예, 대학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긍정론의 대표 주자는 워렌 버핏입니다. 자, 결국은 누가 이긴 겁니까? 긍정론이 이긴 거죠. 루비니 교수는 아직 학자지만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진정 돈 되는 긍정론자의 마인드. 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투자도 인생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지 조금 더 희망적으로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오늘 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실 것 같네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메가트렌드 속의 턴어라운드 주, 물극필반 변곡점, 투자의 달갑니다. 증권가의 신하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시간이 간 거예요? 네, 시간 정말 빠르죠. 정말. 하지만 아쉽겠지만 집에 안 갈래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